둘 다 잘생겨서. 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왜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IT의 발전,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가져온 진보성, 그리고 실제로요, 세계적인 어떤 흐름은 이를테면 인권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삶이 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나 덕제가 엄혹한 나라에는요, 가장 추앙받는 직업이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세계 어디에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는 좁지만 세계의 어떤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박근혜 같은 막 세월호, 이명박 같은 막 4대강, 그러니까 자연도 해치고 인권도 해치고 하던 사람들이 있는 정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 그리고 굉장한 진정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막 몇십만 명씩 되는 팬클럽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치가 가져다 주는 저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뭐 검찰 개혁하십시오, 뭐 개혁하십시오, 이런 것만 재미가 아니고요. 정치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김정숙 여사 이야기 등등의 그 SNS상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러는 건데, 저커버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있지만 결이 되게 비슷해서 이를테면 서로 팬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온갖 표정으로 트럼프를 저격하거든요. 싫은데 그 사람은 솔직히 교황으로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굳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빠심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페이스북 제국의 그 대통령이신 저커버그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이요, 아베를, 시진핑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최근의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황님과 트럼프의 정말 그 호러물 같은 그런 사진보다는 훨씬 더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찍힐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에서 지금 빵 터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땅덩어리는 없지만 네. 저 뼈는 굉장히 넓은. 그렇죠. 페이스북의 역할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마크 주커버그도 헤비 유저일 걸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막 많이 이슈가 되고 띄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진짜 많이 궁금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사실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블루 일베라는 별칭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뭐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 운동 같은 거 글을 19금 처리해서 블락시켜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사실 좋겠어요. 페이스북이 좀 약간 친절하지 못한 매체거든요. 아무런 그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는 일방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도 만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좀 약간 초친 소리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내가 요즘에 생각했어요. 표정만 봐도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SNS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걸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할 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 많아지면 말실수하는 것처럼 RT나 뭐 자기가 글 쓰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좀 넘었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게 잘못 나가면 관심병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내 안의 관종을 억누르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기대하며 적당히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서너 개씩만 해요. 네. 하루에 서너 개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푸나 대통령님의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내려왔다. 새벽에 하지 마. 새벽에. 새벽에 하지 마. 이거 걸리는 사람 되게 많은데. 네, 걸립니다. 12시 이후로만 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맨정신에 쓰는 거 맞나요? 네, 맨정신 맞아요. 소통에서 참고로서는 좋은데 SNS가 좀 심해지면은 욕설과, 최근에 그 은수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SNS에서 뭐 받았던 그 욕설들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느껴주셔서 그런 거 보고 있을 때는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엔 범죄성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롱하고 욕설하고 이러는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막 거기에 흥분해갖고 자기가 글 써놓고 악플 막 열어보기 겁나하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퍼거슨 경이 계속 말씀하셨죠. 네.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저는 최근에 그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방송을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SNS까지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김정숙 여사님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김정숙 여사님이 알고 봤더니
연극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 연극이 뭐였냐면 군 입대 후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요즘에 군대 내 사망사고 피해 가족들이 이렇게 직접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치료도 하고.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공대 석사잖아요. 찾기 힘들다는. 근데 제가 그래서 군대를 정말 많이 보냈어요. 아, 누구를? 이거 마치 길러서 보낸 거 마냥. 지금 제 동생도 군인인데 그리고 직업 군인이랑 연애한 적도 있고 군대에서 사람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죽어요. 군대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분이 지금 아니 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답이군요. 이상적인 답은 있겠죠. 근데 이게 군대라고 하는 곳이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가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면 실제로 지휘, 통제 이런 것을 안 하면 군대가 군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급 사회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근데 그 계급 사회다 보니까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안 좋을 때는 계급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로하는 군 생활이 갖고 있는 폐해 정도라고 좀 보고요. 군대 그러면은 뭐 똘똘 뭉쳐가지고 적과 싸워야 된다는 어떤 그 목적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직업군인제, 모병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일단 내무생활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반하고 약간 좀 다른 거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독자성, 계급은 낮지만 서로 간의 독자성을 인정해주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살자는 나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 사고는 서로 간에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뭐 폭탄이 터진다든지 지뢰 매설국에 들어갔다가 뭐 발목이 잘린다든지 이런 거는 조심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군대가 아니라도 뭔가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뭔가가 있다면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확대되는 측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특수부대를 나온 사람이지만 제가 제대할 때까지 우리 부대 내에 사망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자살했다거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전방 쪽에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고요. 저는 전방은 아니었으니까 총기 오발 사고 같은 건 났는데, 또는 뭐 때려서 죽었는데 자살로 위장한다거나 이런 사건들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대를 갈 때 지금처럼 의무복무를 하지 말고 모병제를 해가지고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측면,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훈련소에 있을 때 한 내무반에 80명 썼어요. 80명. 크기는 커요. 근데 어떡해. 내무반에 있는 침상 위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수용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직업군인이 돼가지고 기숙사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을 쓰게 되면 내무반에서 그런 짓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쭉 앉아있는데 거기에 얼차려 주고 뭐 군기 잡고 청소 안 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구타사고 나고 이런 거 있어서 굳이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100%는 아니지만 모병제로 저는 가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월급, 저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20만 원 된다고 하대요. 그것도 올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돈 올려주는 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해결책은 안 되고요. 실제 정말로 모병제 말고 의무복무제가 되려면 여성분들에게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군대를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야 서로 공평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한 20개월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개월 동안은 국방세 같은 걸 내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많은 거 말고 막 한 몇천 원 정도 해가지고 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게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없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해야지. 뭐 요즘에 나오는 혐오들 중에 다 군대 이야기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하사관이나 장교로 군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대도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저는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나는 여군분들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특전사에 여군들 있어요. 그 여군들이 남자 군인들보다 훨씬 더 얼차례를 잘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공수교육을 받는데 여자 공수분들, 하사관들하고 장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엎드려 버쳐를 뒤집어 사는 거 있죠. 아치형으로 하는 게 있어. 요가 자세. 그 위에다가 배 위에다가 보조 낙하산을 하나 얹어줘요. 남자 여자를 같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버텨요. 그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뭐 얘기가 엄청나게 했는데
답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없어요. 그 답을 있으면 그게 당연히 어떤 정부든지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병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분하님이 제시하신 여성들도 뭔가 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적극 동의합니다. 실제로도 진짜 사나이 저번에 이시영 님이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찬호랑 같이 나왔는데 박찬호보다 더 달리기 잘하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헉 소리를 냈고 뭐 여자가 몇 개 잘해 했지만 이시영은 내가 여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원래 잘해. 난 이걸 위해서 매일매일 뛰어 몇 킬로씩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EBS에서 까칠 남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이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길 가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자들은 60%가 찬성이요. 남자들 40%가 찬성이요. 이상하죠? 그러게요. 남녀가 반반 갔으면 좋겠습니다. 20개월이면 10개월씩만 나눠 가도 참 좋겠네요. 아는 사귀지 마. 군대 내 연애도 허라.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박근혜 같은 막 세월호, 이명박 같은 막 4대강 그러니까 자연도 해치고 인권도 해치고 하던 사람들이 있는 정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 그리고 굉장한 진정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막 몇십만 명씩 되는 팬클럽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치가 가져다주는 저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뭐 검찰 개혁하십시오, 뭐 개혁하십시오 이런 것만 재미가 아니고요. 정치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김정숙 여사 이야기 등등의 그 SNS 상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러는 건데 이슈가 되고 띄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진짜 많이 궁금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사실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블루 일베라는 별칭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뭐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 운동 같은 거 글을 19금 처리해서 블락시켜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사실 좋겠어요. 페이스북이 좀 약간 친절하지 못한 매체거든요. 아무런 그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는 일방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도 만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좀 약간 처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이요 아베를 시진핑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최근의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황님과 트럼프의 정말 그 호러물 같은 그런 사진보다는 훨씬 더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찍힐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에서 지금 빵 터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땅덩어리는 없지만 네. 저 뼈는 굉장히 넓은. 페이스북의 역할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마크 주커버그도 헤비 유저일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막 많이 저커버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있지만 결이 되게 비슷해서 이를테면 서로 팬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온갖 표정으로 트럼프를 저격하거든요. 싫은데 그 사람은 솔직히 교황으로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굳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빠심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페이스북 제국의 그 대통령이신 저커버그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둘 다 잘생겨서 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왜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IT 발전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가져온 진보성 그리고 실제로요 세계적인 어떤 흐름은 이를테면 인권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삶이 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나 덕제가 어목한 나라에는요 가장 추앙받는 직업이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세계 어디에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는 좁지만 세계의 어떤 상당히